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은 과연 아직도 기회의 땅인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나라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떠들어 볼게요. 제가 그동안 굉장히 미국에서 사는 게 왜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외롭고 그래서 참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많은 위로와 조언들을 해주셨어요. 저희 이민 선배님들이.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우울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우울해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먹고 살만하네 아직도. 내가 위로받아야겠다, 내가 도움받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반면에 계셔서 한편은 좀 재미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내가 계속 우울하고 우울한 컨텐츠만을 만들기를 바라시는 걸까? 물론 아니시겠죠. 아닐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구독과 좋아요를 외치는데,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무튼 미국은 과연 기회의 땅인가? 아직 제가 기회를 잡아보진 못해서 모르겠지만 제 와이프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국보다도 훨씬 더 큰 기회도 잡고 대우도 잘 받으면서 공부를 잘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와이프 친구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대부분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와이프 반 친구들, 그 연구실 그런 동료들, 백인 애들도 많이 있고 다국적인데,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 하나같이 미국이 정말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미국이 싫다 라는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조차 미국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헬조선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뭔가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사는 게 녹록치 않으신 분들한테는 지옥이 맞을 거예요. 헬일 겁니다. 헬. 특히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국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차한 변명이죠. 제가 미국에서 미국이 살기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몇 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남들 다 공감하는, 남들 눈치 볼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눈치를 보면서 사는 제 자신을 보면서 현타가 오기도 했었죠. 근데 얘네들의 사고방식, 이제 저 이민자 선배님들이 확실하게 정리해 줬는데, 얘네들은 가족 중심, 개인 중심 문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친구들끼리 엄청 어울리면서 다니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 이건 문화 차이다 라고 인식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서 경험한 합리성과 실용성, 그리고 뭔가 체계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미국이 선진국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니지 않지만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가장 좋은 헬스장이었던 미드타운 애슬레틱 클럽이라는 헬스장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만 봐도 굉장해요. 이제 관리의 달인들입니다. 정말 이게 100년이 넘었거든요. 헬스장이. 리모델링을 최근에 해서 굉장히 새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뭔가 서비스가 굉장히 관대해. 예. 심지어 미국은 아시다시피 반품 천국이잖아요. 얘는 진짜 1년 쓰다가 갖다 줘도 반품 받아줍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상 블랙리스트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관대함이 있어요. 미국은. 근데 그 관대함이라는 거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굉장히 합리적인 관대함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의 사고방식과 미국 사회 정치 시스템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아, 요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알면은 좋다. 이거를 잘 이해하고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성과 합리성, 그리고 굉장히 시스템화된 그런 체계적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미국 의료 서비스의 질이 과연 그렇게 좋지 않나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는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그 마인드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면은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하거든요. 예, 뭐 허락도 없이 해요. 그냥 해요.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청구하는 건데, 근데 얘네들은 일단은 그 돈이야 언제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업하고 있는 그 의사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예, 물론 미국도 파업을 합니다. 굉장히 잘하죠, 얘네들. 하지만 그 사람 목숨 갖고 그렇게 막 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들 자기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을 볼모 삼아서 이용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미국의 합리성과 실용성,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얘네들 시험 보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말 허술해 보이지만 있는 건 다 있다. 필수적으로 체크할 건 다 체크해가지고 정말 이 기본적인 운전 스킬이나 그리고 교통 법규를 모르면은 절대로 패스할 수가 없게 시험을 잘 만들어놨어요. 아주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테스트다. 예. 그런 느낌을 진짜 심하게 받았습니다. 예, 4번이나 떨어지고 5번째 붙으면서 그런 느낌을 진짜 받았고요. 그리고 얘네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을 뽑을 때 공채를 많이 하잖아요. 얘도 물론 공고를 넣고 광고해서 뽑기도 하는데, 얘는 대부분 추천 시스템으로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그 백그라운드 체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갈 때도 얘는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몇 장 이상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직장을 이직할 때도 그 전 직장 동료들의 추천서, 예, 추천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뭔가 공채로 해가지고 막 일괄 입시 뭐 장원급제 시험처럼 막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비용을 날리고 또 거기에만 특화돼 있는, 시험에만 특화돼 있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이고 일을 얼마나 잘하고 실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그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통해서 뽑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의 그 테크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쿠팡도 그렇고. 미국에 왜 제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이런 합리적인 것과 실용적인 정신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그런 차별을 하지 않는 약간 형평성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가령 미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한 40, 50대 되더라도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시 대학으로 갑니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 아는 제이슨이라는 애는 5년 재수했거든요. 5년을 의대에 가기 위해서 5년을 재수했어요.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합격했습니다. 의대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타임라인이 쫙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때 이거 못하고 이때 이거 못하면은 굉장히 뒤처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자기 하고 싶을 때 또 하고 싶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걸려도 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의 근성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예. 그래서 얘가 진짜로 이렇게 하고 싶구나. 간절함을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참 미국은 그 딱 시간, 나이가 많다 뭐 이런 거로 크게 많이 제한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성별로 제한을 하거나 그런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뭐 정말로 그런 특수한 직업, 뭐 회계사나 뭐 로펌이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뭐 정치 쪽이나 뭐 엄청나게 좋은 명문대를 나오지 않아도 이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미국에서 정착해서 오래 사시는 한국 이민자 선배님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미국은 확실히 나이가 먹고 여자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의 기회는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폭이 넓고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마인드가 이런 일자리, 뭐 이제 비즈니스 이런 거, 경제 뭐 이런 거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는 야, 얘네들이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인류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자원도 많고 땅덩이도 넓고 막 이런 것도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AI, 인공지능 다 미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신기술은 정말로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 온 세계에 정말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뭔가 그런 지적 자산을 흡수하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희 이민자 선배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만 살잖아요. 열심히만 살아도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 저는 매우 공감이 돼요. 아직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못하고 지금 뭐 영어 끼케야 영어 공부하고 있지만 아무튼 간에 저는 아직 제가 물론 체감해 보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봤을 때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한번 미국에서 내 뜻을 펼쳐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망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미국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져 나가면은 저도 뭐 한 10년 내에 10년 내에 여러분에게 자 미국에 오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이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제 헬스장을 보고선 느꼈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간 부끄럽긴 해요. 근데 그 헬스장을 놓고 봤을 때 저한테 돈을 무한대로 줄 테니까 너 한번 헬스장 만들어 봐라 했을 때 진짜 그냥 그 주변에 정보 검색 없이 딱 저만의 창의력으로 그만한 헬스장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냐? 불가능해요. 왜냐면 거기까지 상상력이 뻗어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이즈와 그런 진짜 고퀄리티의 헬스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슬레틱 클럽이라는 말이 정말 정확한 게 실제로 또 소셜 클럽 기능도 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회원료도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뭐 엄청 비싸진 않아요. 하지만 일반 다른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굉장히 저가 체인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상상 초월할 수 없는 학생들이 다닐 수 없는 그 정도의 회원비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입비가 처음에 1회 내는 게 한 450불이 있고요. 그리고 매달 이제 한 250불 정도 나가는데 거기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또 보통 거기서는 이제 다 레슨을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랑 퍼스널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와이프 요금까지 해서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썼었어요. 아무튼 뭐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미국의 디즈니 월드도 마찬가지고요. 저한테 돈을 무한대로 줄 테니까 놀이시설을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디즈니 월드를 만들 수 있냐? 불가능. 그만큼 얘네들이 창의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상상력의 끝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창의적이에요. 얘네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 테슬라가 나오고 애플이 나오고 정말 구글이 나오고 이런 정말 글로벌 기업들, 굉장히 창의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꾸준히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가 다른 거죠. 정말 이 뚜껑이 열려 있는, 상방이 열려 있는 이 환경. 근데 그게 꼭 그 넓은 땅덩이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도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거대한 땅덩이로부터 오는 제한 없는 상상력. 뭐 이런 제목 영상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저 정말 바쁘게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살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쉬는 게 오히려 저한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저의 뜻을 한번 펼쳐보고 싶어요. 그 뜻이 뭔지는 뭐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일으키겠죠. 아직 뭐 픽스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정말 저의 그 상상력과 아직은 편협하지만 상상력을 키워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그런 스케일 있는 비즈니스 디지월드를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뭔가 상상력에 제한받지 않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지금 조금 힘들고 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아직 기회의 땅이고 아메리칸 드림을 펼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특히 저희 미국에 살고 계시는 이민자 선배님들 의견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 살지 않든 한국에 있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요거는 제가 그 폴로 설문조사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회의 땅인가요? 아니면은 이미 한국이 다 따라잡았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 옛날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